자, 그럼 지금부터 혁신도시 시즌2 강릉 전략 포럼을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강릉시의회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 주관하고 강릉시와 강릉상공회의소, 강릉시 번영회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이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 폭넓게 모색돼 강릉과 영동권 발전에 새 이정표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내빈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 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면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개최 신문사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병 조기 종식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죠. 김한근 강릉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도의원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태현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포럼을 후원하시는 김형익 강릉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후원단체인 강릉시 번영회 최종봉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시를 이끌고 계시는 많은 기관 단체장님과 지역 인사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님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시의회 의장 강희문입니다. 오늘 강릉 혁신도시 강릉 전략 포럼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지만은 올해가 아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사실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강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혁신 포럼도 갖게 됐고요. 우리가 1차 혁신도시 포럼을 할 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잖아요, 그죠? 이 동해안 쪽으로 우리가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안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강릉시가 수도시가 되어서 해야지만은 되는데, 다들 아시지만은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사실 우리 강릉은 혁신도시 한 개도 유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혁신도시에 관해서 우리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외야서 혁신도시를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문자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골 분안의 마음으로 우리 정말 1차 혁신도시 할 때 정말
통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각골분한의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썼습니다. 각골분한의 마음으로 우리 강릉시의 혁신도시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정말 희망해보고 다시 또 소망해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김한근 강릉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릉시장 김한근입니다. 축하하는 진심을 담아서 시민과 함께 축하를 올리는 인사 말씀은 우리 포럼 책자에 이렇게 잘 수록을 했습니다. 저는 축사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의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한 그 감사도 아울러서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전략 포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우리 강릉시 의회 강임은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더없이 뜻깊은 것 같고요. 또 우리 도민일보 김중석 사장님과 임직원들께서 정말 아주 훌륭한 장소에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최근에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일각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그 이제 정책 대선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이것이 본격적인 수면에 올라올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결국은 이제 청와대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이것을 주도해야 될 건데 청와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각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들불같이 그런 요구가 제기가 되면 이런 것이 언젠가는 또 한번 본격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그 기대했던 많은 사실들이 신기루 같이 사라지고 금단현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2년간. 강릉 제진 열차가 그나마 착공을 내년에 한다고 동시착공을 고성과 강릉에서 동시착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강릉에서 이런 혁신도시 포럼을 어떻게 중지를 모아가고 힘을 결집시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정말 진지한 토론이 제기되고 또 함께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귀중한 포럼이 강릉의 변화, 강원도의 변화, 대한민국의 희망을 주는 그런 담론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 올리고 또 기대하면서 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담론의 공간이 성대하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혁신도시 시즌2 강릉 전략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민원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지정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이민원 교수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전국 혁신도시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원로 전문가이십니다. 자,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민원 교수님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1차 이전 때 진행했던 일들이 이제 좀 저희들도 처음 해본 일들이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결과도
또 반성할 점도 있고 다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그러니까 그 뭐 수도권이 아닌 그것만이 아니라 전 국토를 정말로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의 이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만들어내는 혁신도시가 거기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장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적어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이 돼서 정부의 온 역량을 거기에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 공간이 그 혁신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는 비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까지 모두 포괄하는 혁신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도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이 혁신도시 계획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꿈을 꿔봅니다. 말은 혁신도시 하는데 도대체 혁신이 누가 하는 건데 이게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 누가 하냐면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고 대학이고 연구소이고 이런 게 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혁신도시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물론 기업도 없고 대학도 없고 연구소 세 개가 다 부족합니다.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저 준행정기관인 공공기관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 거기서 경제를 일구어 나가는 게는 참 힘든 과제죠. 혁신 주체에 충실하라는 것은 제 마음속에 혁신 주체에 충실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설립 혹은 이전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적 전환 얘기를 여기다 하는데요. 환경, 일터, 인재, 기술, 일자리, 금융, 공동체, 교육 이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혁신도시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래서 특별하게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적어도 폐기물이 제로이고 거기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또 친환경 에너지에 하고 이 정도는 돼야 무슨 혁신도시라고 하지 않겠냐.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터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강릉의 혁신도시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 우리 강릉의 혁신도시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서 일하고 싶은 월급 때문이 아니고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거를 말이 쉽지 어떡하느냐. 하지만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뭔가, 지역사회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흔적이 좀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요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술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인간의 창의력을 제고해주는 그런 상태로 방향,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인간의 창의력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도 이제 혁신도시가 아니라,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거기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이제 기술이 혁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제가 이공계 연구소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제품화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을 제품화하는 그 모든 공정에서 수없이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일자리를 고민하는 강릉의 혁신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저는 나주가 이제 고향이고 집인데, 거기 보면은 나주의 혁신도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참 슬프게도 어떤 그 바람직한 일을 계기로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그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열 그 전달,
뭐 열병합 발전소라고 그래. 거기 이제 열 공급하는 곳이 이제 쓰레기를 태운다는 걸 나중에 알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느라고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왕에 만들어진 공동체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의 긍정적 기능도 또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각종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같이 고민하고 동네 가꾸기도 같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간에 이 공동체 요 문제 그러면 이제 관심이 자기에서 전체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나주 같은 경우에는 투쟁하느라고 그냥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공동체 만들어지기가 힘들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혁신도시는 교육이 좀 다른 상태였으면 좋겠다. 그 새로운 인재에 맞는 교육이 혁신도시 내에서 스스로 있는 그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써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적 전환. 근데요, 지금 현재 논의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공공기관 논의는 약간 소강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약간 느끼기에 행정수도 쪽에 강조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종시 행정수도에 맞춰가지고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동시에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대규모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되고 제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이 있어요. 279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고 또 세종시의 모든 정부기관을 다 넣을 것은 아니고 정부기관을 전국의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 122개가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 보면 한 210개 돼요. 그러면 210개를 제가 하나씩 다 세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체 기업이 508개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지금 보면 약간의 이제 변동은 있겠죠. 508개인데 여기서 반드시 빼내야 될 게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남아야 되는 기관이 46개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미 그 공공기관이 지방에 있어버리는 것. 이런 것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빼내고 나면 210개예요.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체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반드시 빼내야 할 것 딱 빼고 나면 저게 남아요. 그럼 저게 답이에요. 210개입니다. 210개고 요 형태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2개하고 210개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 기관을 제가 발표했어요. 이거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 과학기술연구소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연구 공간과 혁신 공간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구 공간은 혁신 공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연구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연구 공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대전에 있는 대덕지구에 정부의 거의 모든 이공계 연구소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연구소들만 모여 있어요. 조금 이상한 구조죠. 그리고 이제 기업도시. 기업도시에는 혁신이 없어요. 그리고 혁신도시에는 또 기업이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같이 좀 결합할 방법이 없나. 기업도시에는 혁신기관을 좀 보완하고 기업도시에 기업의 연구기관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이죠. 혁신도시에는 기업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연계를 하면 이제 이렇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제 이 강릉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주변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이 되고 여기는 뭐 이제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겠죠. 또 주변과 이렇게 연결을 좀 하고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으면 지역별로
이제 확대 혁신 지구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 권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이거예요. 남부권, 중부권, 수도권, 강원권 이렇게 제주권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을 혁신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 특히 국회의원분들은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추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이탈을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걸 무력화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기관이 제가 이제 이거 몇 개나 되나 하고 세보면서 이제 살펴본 건데,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정부 지분 50% 이상이면 무조건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분이 30% 이상이면서도, 그러니까 50%가 못 되면서도 30%가 넘으면 실제로 임원의 임명 권한 행사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지배력이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공기관들이 만일에 정부가 혁신도시를 하겠다, 공식 공표를 하고 아직 혁신도시 대상 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0% 밑으로 지분을 떨어뜨리는, 정부 지분을, 왜냐하면 다른 지분을 높이면 정부 지분이 30% 밑으로 가잖아요. 29.9%로 만들려는 노력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이거 법으로 이걸 어떻게 못하게 할 것인지요?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이탈합니다. 법적으로 이탈합니다.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기관의 정의를 다시 바꾸든지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지금 상태로 빨리 초기 확정해 버리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대상이라도 발표해 버려라, 정해 버려라, 뭐 이런 얘기고, 수도권 잔류 기준도 조기에 확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님께서 혁신도시 시즌2와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김재훈입니다. 처음에 이전했을 때의 이전의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래서 시즌 2에서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야 될 건가에 관해서 주로 이제 그 지역 혁신과 연계성,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범의 배경, 지금 이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그런 양적인 얼마 전에 그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어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수도권이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건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산업 체계에 따라서 지역별 영향을 좀 이렇게 그 분류를 좀 해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드 시스템,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그 산업 시설과 인구가 모두 다 같이 대도시 바깥으로 탈출한다. 그래서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대도시들이 그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재정이 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그 정보화 혁명,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됐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시대로 들어가면서 정보와 지식이 그 온라인으로 대량으로 유통이 우리가 이제 보통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정보와 지식의 소비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뭐 잡담도 하고 서로 뭐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이 컨버전이 되고 퓨전이 되고 해가지고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아주 돌발적으로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비대면 시대 우리가 저 화상 회의를 해봐도 아무래도 화상 회의를 하면은 조금 사무적으로 좀 되고 꼭 필요한 얘기만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삭막해지죠. 삭막해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섞여가지고 새로운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조금 우리가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이후로 정보화 혁명이 되면서는 오히려 이 정보와 지식이 수도권으로 다시 또 몰려갔죠. 정보와 지식이 지방 대도시에서 그 허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다시 갔죠. 그래서 지방의 대도시들은 이중의 원심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수도권은 반면 이중의 구심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방 도시들에 비해서 수도권이 이렇게 비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이런 구조적인 메커니즘, 시대적인 메커니즘이 다른 선진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3년부터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05년에 이제 그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입지가 선정이 완료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그동안의 성과 지금 이제 시즌 2에 관해서 또 뭐 그 세종시 그 행정 중심 도시를 거기도 시즌 2를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뭐 해서 성과가 뭐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혁신도시 인구가 20만 명이 됐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가 1,700개가 됐고 일거리 증가가 11만 4천 개가 됐다라는 이런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2016년에 4,534억 원이다. 2018년에 3,813억 원이다. 지역 인재 채용이 2017년에 14.2%, 2018년에 23.4%. 이런 수치들은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그 지역 인재 채용 의무 채용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사유를 보면은 그 직업상의 이유에서 강원혁신도시 원주의 경우에 직업상의 이유에 이주가 9%밖에 안 되고 주거의 사유가 66%입니다. 김천의 경우에도 직업에 따른 이유는 12%밖에 안 되고 주거에 따른 이주가 6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아까 앞에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 혁신도시가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지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베드타운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10개 혁신도시가 요거는 그 인쇄물의 자료집에 없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만은 혁신도시 그 모도시의 기업과 일자리 변화에 관한 통계를 보면은 모도시의 이 종사자 수의 증가율이 그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경우가 3개 도시밖에 안 됩니다. 3개 도시. 일자리 증가율은 4개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북의 경우가 이제 그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라고 나타나고 그다음 제주도, 그다음에 광주, 전남 이렇게 광주, 전남은 평균에 간신히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도시 시즌 2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2018년 이게 이제 선언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 창출형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의 기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그 현황을 분석을 하고 구축 방향을 조사를 해봤는데, 혁신 도시 현황에서 보면은 지방 이전은 완료했는데 지역 혁신 주체 유치 및 집적이 미흡하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혁신 활동이 미흡하다. 이전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의 협력 활성화가 부진하다. 혁신도시 육성을 하는 지원 제도도 미흡하다. 전부 다 미흡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런. 그래서 혁신 창출형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이전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얼마나 달라질까. 발전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한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가 지금 이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그 김사일 위원장이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계획을 보고를 했죠. 근데 문제는 중추관리 기능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전돼 있는 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 산업부문별 중추관리 기능을 지방정부의 기능과 협업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추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는 그 기능을 지역 혁신을 기획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이게 이제 내용을 각 지역 지방별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각 지방별로 상당히 지금 뭐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그 지역에 이전돼 있는 그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공공기관 이전할 때 그 지역에 그 지역 특화 산업을 고려를 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상당히 연관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반면에 공공기관은 이게 그 RIS 지역 혁신 기관이 아닙니다. 그 국가혁신기관입니다. 국가혁신체계의 담당 기관들인데 그 테스트 베드를 그 지역에 이전돼 있는 그 지역으로 활용을 하면은 서로 윈윈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 2 공공기관 이전에서 투 트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이제 추가 이전이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2007년 이후 설립된 기관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 120여 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그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한 120여 개 얘기를 했고 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전 위원장은 한 150여 개 얘기를 하던데 2007년 이후에 지금 추가로 설립된 기관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누락된 공공기관들이 있다. 이것들을 이제 1차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들, 그 다음에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 이전할 때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되어 있는 산하기관들, 그 다음에 그 관련 기업들의 본사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투 트랙이고 또 하나 산하기관 또 관련 기업들 이것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출자 회사가 이게 저는 이게 좀 낡은 통계입니다. 2015년에 보면은 560개 출자 회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15년 16년에 국토부가 용역을 줘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미 그 유치 대상 업종 기관들을 그다음에 기업들이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다
그 광역지자체들이 이걸 다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용역 보고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산업 특성을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후보 산업군을 조사를 해서 이제 유치 업종 그다음에 그 기업들을 기업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북도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산하기관 그다음에 그 관련 기업들 유치 전략까지도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다음 기업 유치 전략에서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역할을 설정하고 있고 거기에 중앙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해줘야 될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정리하자면은 지금 현재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주기능은 중추 관리 기능이다. 연구와 생산 기능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 혁신 기업에게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역량하고 같이 그래서 그 기업 기능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전 기관은 지역을 NIS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전의 방향은 그래서 투 트랙 전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발표 두 번째, 다음은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님께서 강릉 혁신도시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안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지난 5월달에 국토부에서 균발위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국토부가 정부에다가 이제 낸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 뭐 이기원 교수님이나 지금 현재 균발위 위원들 몇 분들인데 지인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 같냐? 지금 말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지금 그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은 이거에 근한다. 이거에 근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거 이제 정하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자료들을 쭉 만들었는데 이 중에 절반 자료는 지금 앞에 두 분이 발표하신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을 어떻게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100개도 될 수 있고 300개도 될 수 있고 5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을 규정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놔두고요. 그러면 정부의 안은 혁신도시 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혁신도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150여 개에서 200개 되는 중소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가 규정한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는 그것입니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부담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도시마다 지금 하나씩 10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하나 더 주겠습니까? 경상도에 주겠습니까? 전라도에 주겠습니까? 어디 줘도 현 정권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낸 안이 뭐냐면 기존 혁신도시에다가 관련 있는 기업들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원만한 거죠. 그럼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원주 가겠죠. 하나, 두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뭐냐면 혁신도시를 진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혁신도시에는 안 줍니다. 광역시도에 없는데 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디 가겠어요? 대전이나 충청남도. 그때 그들은 제외됐었습니다. 왜 제외됐냐면 세종시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 두 개
광역시도는 빼고 다른 지역들을 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만약에 새로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혹시 한두 개를 만든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갈 가능성이 많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대안이 있냐면요, 물론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기관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 나 강원도 강릉시 갈래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릉시가 지금 공공기관 뭐 100개가 됐든 500개가 됐든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건 진짜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 숱한 정책들 동원해가지고 그들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오케이 하면 문제는 없어요. 여긴 조건이 있어요. 뭐냐? 앞에 혁신도시를 들어가거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가게 되면 그 비용은 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개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거다 뭐 땅 사주고 거다 관사 지어줘야 되고 또 학교 만들어줘야 되고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유치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강원도가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이제 줘가지고 했는데 그게 3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전에 정했던 150여 개 되는 그 공공기관들 중에서 강원도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을 용역을 통해서 선별을 했어요. 37개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7개의 공공기관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원주 혁신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표는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기관들 중에 영동 지역으로 올 건 하나도 없어요. 강릉으로 올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강원도가 구체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강릉시 입장에서는 강릉도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유치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걸 사실 강원도에 주면 돼요. 이런 기업들도 당신들이 한번 고려해 보거나 조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강원도가 아웃소싱했고 그 용역 업체는 결국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연계성이 있는 데만 다 선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기관들 중에 우리가 가져올 것은 없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나눠놓은 것인데 이게 언제 거냐면요. 저 보세요. 2005년도에 만든 거예요.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강원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와도 그만이고. 지금 이제 혁신도시 입지 선정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하는 것들,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제가 지금 이제 지방 분권위 위원인데 저도 깝깝한 게 뭐냐면 지방 분권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큰 도시가 또 가져가게 되고 큰 도시가 더 크게 되는 지금 형국이지 작은 도시가 큰 도시가 될 가능성은 없다. 이것들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균형 발전, 혁신 도시도 그다음에 여기 지역 발전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사실은 비전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 균형 발전 이게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시들이 나머지 것들을 다 쓸어가는 양상, 다시 말해서 블랙홀 현상들이 지역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영동 지역의 블랙홀은 사실은 강릉이었어요. 강릉이 그래서 여기 동해 삼척이나 속고 양해 인재들도 다 쓸어왔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출퇴근 다 하고요. 교육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영서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강릉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원주나 춘천 가가지고 싹 옮겨가고 있어요. 왜? 여기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원주나 춘천 갔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먹이 사슬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40년, 50년 지나면 강릉이라는 도시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다른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공공기관 배치 원칙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쭉 보면 사실 뭐 세부 원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것이 평가 기준에 절대 반영 안 됐습니다. 기준은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소리를 좀 모으는 것, 그러니까 정치력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리만 지른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시도 발전 차등화, 그다음에 유사 성격 기관 기능으로 배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아닙니다. 강원도하고 별로 그래 관련성 있는 기업들은 공공기관은 그리 많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서 강원도 영동 지역 혹은 강원도 하면은 강릉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원주 강릉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강원 영동 지역을 묶어가지고 우리의 산업 가져올 게 뭐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어업수산, 그 다음에 대북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산림, 뭐 강원도 70%가 산지니까 이런 어떤 관련 공공기관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글쎄 가져올 수 있는 게 어업수산은 이미 부산 쪽 해안까지 많이 가져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북한에 관련되는 것, 그것만 좀 남아요. 북한, 그거는 뭐 다른 지역들이 다 멀고 강원도 하나만 이제 접경 지역이 제일 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사실 그런 기관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광인데 사실 관광도 보니까 관광공사가 원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빼오지 않는 이상에 사실 관광이 강릉으로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기에는 그것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능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기타 이전 기관들, 사실 이런 기관들을,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이런 기관들은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놨죠. 저기 보시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2005년도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갈 때 이런 기준을 뒀어요. 관광공사 강원도는 이제 룰이 관광이니까 이제 관광공사 주겠다. 부산은 이제 영화제가 있으니까 가고, 정보 전산은 뭐 저기 제주로 가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하고 관련되는 공공기관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맨투맨으로 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큰 그림에서 한번 가서 고개 숙이고 아유 와주세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좀 로비도 하고, 뭐 밥 사주면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하여간 맨날 아침으로 출퇴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시장이면요 사실 직원들 다 서울 가라 그럴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이유 없어요. 뭐 시의원님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다 서로 가지고 공공기관에 맨날 가서 인사하고 제발 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안 옵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 유치 뭐 희망 공공기관 여러 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뭐 여기 이제 내용들은 뭐냐면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해가지고 인용한 추진 성과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이제 앞서 두 분이 워낙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균형 발전, 지역 발전 그 테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역 발전이 잘 안 됐다, 균형 발전에도 불만이 많다. 저는
국가 균형 발전, 국가 지역 발전도 불만이 많지만 강원도 내에서의 지역 발전, 균형 발전도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주잖아요. 원주권, 춘천권, 이 영동권 사실 완전히 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것은 제가 푸는 것보다는 영동 지역 정치인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맨날 선거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임 기간 동안에 뭔가 해놓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다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뭐 다 떠넘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영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강릉이 잘 되면요 영동 지역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가지시고 뭐 이제 앞으로 혁신도시 이제 뭐 제3기에 뭐 두 번째 이 시즌 2에 뭔가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고민도 해보시고요. 또 기회는 뭐 자주 오는 건 하지만 또 있습니다. 이제 동해선 철도도 열리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토론도 있고 시간도 돼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